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일단 뭐 많이 얘기를 들어봤겠지만, 자, 복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너무 장황하게 철학적인 얘기를 하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필요한 핵심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기본적으로 여기 제목 있는 것처럼, 자, 복습은 당연히 강의를 들은 다음에 하는 게 복습입니다. 강의를 들은 다음에 하는 거. 그러면은 구체적인 복습 방법이 왜 필요하냐, 이 문제인데, 당연히 수업을 들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뭔가 새로운 걸 배웠죠. 자, 특히 우리가 하고 있는 형법이라든가 아니면 형소법 같은 경우는 분명히 우리말로 되어 있지만 읽으면 의미 자체가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우리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맞지만 이게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용어들 때문에 분명히 들을 때는 그럴싸한데 시간만 조금만 지나면 기억에서 싹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방법은 일단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즉 기억에 오래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쓰는 것처럼, 자, 요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방식으로 복습을 했을 때 시간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 했을 때 효율이 좋을 건지, 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목차를 나눠놨지만 간단합니다. 복습 어떻게 할 거냐, 몇 시간 투자할 거냐, 이런 것들인데, 자, 첫 번째 복습의 중요성은 이거는 모든 시간대에 들었을 겁니다. 당연히 수업에 들은 그 내용들은 듣자마자 지나면은 보통 짧으면 하루, 길어봤자 일주일 지나면은 휘발성으로 다 사라져버리지. 그러니까 그 수업 들은 내용들을 장기 기억으로 바꿔가지고 어떻게든 시험장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복습하려면은, 자, 복습 시간을 얼마나 투자해야 되느냐, 요거를 뒤에서 살펴보고, 그래서 최소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되느냐, 반대로 꼼꼼하다 하면은 최대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할 거냐, 이런 문제. 구체적으로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연히 구체적인 복습 방법도 중요하겠죠. 복습할 때 어떤 식으로 교재를 봐야 되느냐, 그리고 사후에 짜투리 시간 같은 게 생겼을 때 그 짜투리 시간도 당연히 복습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습의 중요성인데, 이거는 모든 수업에서 모든 강사분들이 강조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휘발성 있는 그 지식을 내 머릿속에 고정화시켜야 됩니다. 오래 남겨야 되겠죠. 즉 각인이 필요합니다. 각인. 이걸 위해서 반복 학습하는 복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습을 통해 가지고 혼자서 학습하다 보면은 내가 수업 내용을 얼마만큼 이해했는지 그 이해도 자체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수업을 듣고 복습하려고 왔는데 책 자체가 안 읽혀. 이거는 거의 이해가 안 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죠? 더 나아가서 이해도가 확인되면은 자기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메타인지. 그죠? 자기 평가가 왜 필요하냐? 자, 자기 평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학습할 거냐, 그 방향도 정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업만 들었다고 해서 자기 만족에 그치는 게 아니고, 자, 요 수업을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복습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죠? 이 복습을 통해 가지고 지식을 장기화시키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해한 정도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내 현재 위치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복습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복습에 대해서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자, 첫 번째 복습은 일단 무조건 수업 듣고 나서 24시간 해야 됩니다. 24시간 내. 만약에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 그리고 수업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같다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자, 요 수업에서 이해한 거는 그냥 강사분들이, 저 같은 경우 전문 강사가 여러분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 내용을 해석해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문제는, 자, 그 해석한 내용을 다시 여러분들이 원문을 가지고 보려면은 시간만 조금만 지나버리면, 즉 수업 내용들이 가물가물하면은 그때는 절대 혼자 볼 수 없습니다. 마치 이게 내가 재밌는 영화를 봤다. 그래서 아무리 재밌게 보더라도 요 영화는 시간만 조금 지나면은 주인공 이름도 가물가물하고 플롯도 왔다 갔다 해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심지어 재밌는 영화도 그런데 재미가 없는 수업 내용은 더 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24시간 내에는 반드시 내가 직접 복습을 해봐야 된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 그럼 복습 시간을 얼마나 투자할 거냐. 기본적으로, 자, 일단 시간 따지면은 내가 이만큼의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은 최소는 요 수업의 50%. 보통 우리가 수업을 4시간 정도 하게 되면은 최소 복습은 2시간 이상은 투자하라는 얘기입니다. 2시간 이상은. 그렇죠? 2시간보다 더 못했다는 얘기는 본인의 내용을 대충 보는 겁니다. 대충 보는 거. 그렇죠? 자, 그걸 하시고, 두 번째는, 자, 사람들 중에는 보면 가끔 너무 꼼꼼하고
완벽하게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의 숨음성이 있습니다. 물론 뭐 꼼꼼하고 완벽한 게 나쁜 건 아닌데,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 내용을 꼼꼼하거나 완벽하게 복습할 수 있냐? 그만큼 영향은 안 되거든. 왜냐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뭐 형법이든 형소든 전체 분량이 만약에 10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수험적으로 다루는 거는 뭐 2, 3,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2, 3만 배워가지고 10 정도를 내가 다 보겠다?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보통 시간은 최대는 이것도 마찬가지 최대 플러스 50% 정도까지입니다. 그러면은 뭐 4시간 정도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은 뭐 최소 5시간, 최대 5시간에서 최대 한 6시간 정도까지 넘어가고 이 이상 공부하는 거는 복습하는 거는 이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건 복습이 아니고 자기 그냥 오기로 시간만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것처럼 자, 기본적으로 하루에 4시간 수업 들었다. 최소 2시간 정도는 공부한다. 그리고 최대 6시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되죠? 요 정도만 좀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은 하루에 수업을 4시간 아니고 뭐 8시간, 12시간까지 듣는 사람들 있죠. 자, 이것도 오바입니다, 오바. 왜냐면은, 자, 인강을 듣게 되면은, 자, 인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자, 내가 교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라고 길을 알려주는 방법이 인강입니다, 인강. 그런데, 자, 길을 4시간 정도 설명 들었으면 당연히 그 길이 맞는지를 내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복습으로. 그런데, 8시간 수업 들었다, 12시간 들었다, 이거는 그냥 길 설명 듣고 돌아서자마자 다 잊어버립니다. 다만 이제 자기 스스로는 인강 틀어놓고 나서 하루에 진도가 다 빠지면은 나 오늘 공부 많이 했어 라고 스스로 그냥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주관적 느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자기 만족일 뿐인 거지 시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이거는. 그래서 인강은 너무 과도하게 하루 동안 과도하게 많이 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많이 듣느냐? 당연히 이겁니다. 자, 빨리 최대한 진도를 빼고 싶어. 왜냐면은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니까 야, 공무원 시험은 기출해야 되라. 그러니까 최대한 기출을 풀어야지 돼. 다만 기출을 풀게 되면은 형법이든 형소든 기본 용어라든가 절차를 모르게 되면은 기출 문제 자체가 읽히지 않습니다.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일단 그래서 기본 강의는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기출 풀어라. 그러면 기본 강의 어떻게 할 거냐? 야, 최대한 빨리 들어야지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뭐 1.5배속에서 2배속 놓고 그냥 하루에 그냥 4시간, 8시간 막 돌려버리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 수업을 듣고 나서 24시간 내에 바로 복습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복과목은 거의 휘발성으로 다 사라져 버립니다. 즉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죠? 반드시 수업을 들었으면은 24시간 내에 여기 있는 것처럼 최소 수업 시간의 50%, 최대 150% 내에서 일단 복습 시간을 좀 투자하자. 다만 자, 시간만 강조하다 보면은 자, 중간에 분명히 4시간 수업 등을 갖다가 내가 대략 4시간 정도 복습을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읽고 나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턱턱 막혀버리죠. 이게 수업 들을 때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막상 내가 읽으니까 막히는 겁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있는 것처럼 일단 뭐 제 수업에서는 기본 강의 들으면서 핵심 지문 문제를 같이 풀죠. 결론적으로 이 기본 강의라는 것은 이 핵심 지문 이걸 완벽하게 풀기 위해서 듣는 수업이 기본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 강의를 내가 완벽히 이해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지문을 풀겠다? 이거는 바보짓입니다. 요거 나중에 정말 실력이 많이 쌓였을 때 그때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그건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업에 나가는 기출 지문 중요한 건 다 모아놓은 겁니다. 이게 요거만 이해할 수 있을 정도 내용을 보기 위해서 기본 강의를 활용한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지문별로 이게 핵심입니다. 지문별로 분석해 쭉 나가는 겁니다. 기본 강의 들었으면은 그리고 쭉 가다가 특정 지문이 막혀. 여기서 막히게 되면은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그냥 진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자, 이거는 기존이 일단 지문에서 가서 막혔다. 그러면은 일단 혼자서 독자적으로 이 지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자, 그 시간은 최대 5분에서 더 나간다면 최대 한 10분 정도. 그러면은 뭐 네이버를 찾아보든 아니면 카페를 찾아보든 자, 여기다가 본인이 검색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교재를 찾아보든 그러면은 단순한 지문들은 여기서 거의 다 해결됩니다. 됐죠? 그래서 해결하고 이거 해결되면 끝나는 거고 만데 5분에서 10분 정도 고민했는데 해결이 안 돼. 그때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으로는 해당 지문을 내가 풀 수 없는 그 상태인 겁니다. 마치 현재 지금 내가 초등학교 수업을 듣고 있는데 자, 고등학교에 있는 미적분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럼 이거 아무리 뒤져봤자 일반적으로 풀 수가 없죠. 어떻게 하느냐? 넘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면 풀 수 있는 겁니다. 통과입니다. 통과. 다만 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의문스러우니까 내가 질문하고 싶어. 이것도 질문을 할 수 있는 요령이 있고 질문할 수 있는 역량이 됐을 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질문하러 가면은 좀 막연하게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는 질문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 왜냐면 이거 뭐라는 것은 이거라는 것은 여러분 수험서 찾으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소를 제기한다. 그러면 상소기간 7일이죠. 근데 7일인지 5일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여기다 질문이 상소기간이 며칠입니까?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자, 이거 뭡니까? 라는 것은 그냥 기본서만 표 보면 그 파트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이다. 자, 두 번째는 여기 쓰는 것처럼 자,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이거는 뭡니까? 뭐 옛날에 알고 있는 그 자체도 불명확하고, 그죠?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다는 거랑 새로 나온 거, 이거랑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들, 이것도 본인은 머릿속에서 내 퓨처를 풀다 보니까 막 연결시켜버려. 그죠? 이 상태도 질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일단 넘어가셔야 돼. 자, 결론적으로 언제 그러면 질문을 하면 좋겠느냐? 여기 죠. 자, 적어도 1회독이나 2회독 된 다음에 자, 그 막힌 내용을 앞뒤 내용 비교해가지고 한 2줄 내외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뒷부분에서는 이걸 왜 갑자기 A가 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2줄 내외로 내용이 정리가 되면은 그때는 질문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고 답을 들으면은 막힌 부분이 뚫려. 자, 그게 아니고 막연하게 이건 뭡니까? 혼자 찾으면 돼. 찾을 능력이 안 된다. 아직까지 이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넘어가야 돼 그냥. 반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와가지고 내 피셜 본인 생각나는 건 뭐 구구절절 얘기해. 자,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제가 잘못됐어 보통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셔야 돼. 마치 그림 그린 것처럼 밑그림 한 번 그리고 2번, 3번, 4번 터치하다 보면은 그림이 이제 모양이 채워지죠. 그죠? 그러면 전체 그림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뭐 이거 뭡니까 라든가 내 피셜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한 번 붓도 다 끝까지 안 간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붓 방향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건 뭡니까 물어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일단 이 세 가지인데 정리하면은 일단 복습은 수업 듣자마자 최대 하루 내는 복습을 하자. 그리고 두 번째 복습 시간은 최대 수업 시간에 50% 플러스 마이너스 50% 최소 마이너스 50 최대 플러스 50 그래서 4시간 수업 들었으면 최소 2시간 그 다음에 4시간 수업 들었으면 최대한 6시간 그 정도 내외에서 복습 시간을 활용하자. 그리고 중간에 자 수업도 복습을 하다 막히면은 그러면은 자 일단 5분 정도 본인이 교재도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해보십시오. 최대 10분까지. 자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일단 통과. 왜냐면 보통 5분이나 10분 정도 고민했는데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는 본인이 그 내용을 교재에서 찾을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앞부분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서 끝까지 한번 갔다가 다시 오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단 통과. 자,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거나 문제가 좀 풀었어. 그러면은, 자, 질문 자체가 내가 한 2줄 내외로 요약될 수 있는 그런 질문 내용이더라. 막연하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알고 있는 데가 잘못될 수 있어. 그러니까, 자, A 부분에서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뒷부분에서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뀝니까? 자, 요런 식으로 갔을 때, 정리가 됐을 때, 그때 질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막연하게 질문할 때, 내가 옛날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보통 본인이 반대로 알고 있어.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렇게 예를 들어서 50페이지에서는 요렇게 돼 있는데 70페이지에서는 왜 이런 질문이 나옵니까? 이게 됐을 때 질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마저도 정리가 안 돼? 질문할 수 있는 실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넘어가셔야 돼 그냥. 자 그리고 마지막 효과적인 복습 기술인데 길게 써놨죠. 노트 만들어라, 요약 작성해라, 실무 생성해라. 자 이거는 이상적인 방법이고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는 당연히 지금 기본 강의 듣고 그다음 핵지총 본다. 그럼 원칙대로 가십시오. 수업에 똑같이 가시면 돼. 자, 첫 번째 기본 강의 들은 내용에서 일정 파트까지 일단 읽어. 두 번째 어떻게 하냐? 읽고 끝난 게 아니라 그랬죠. 무조건 핵지총에서 기출 지문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핵지총 문제 풀 때는 1번, 2번, 3번이다. 자, 매번 이렇게 하라고 했죠. 자, 1번을 내가 풀었는데 정답이 맞아. 이 지문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2번 지문을 읽었는데 잘 모르겠어. 아리송해. 그럼 이거는 정답을 맞았던 틀렸던 얘는 옆에다 별표 체크 가져가셔야 돼. 가져간다는 얘기는 다음에 2회도 갈 때 3회도 갈 때 반드시 보셔야 돼. 그 다음에 3번을 읽어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거는 별표 2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정리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가면은 그러면 아는 지문이 지워지면서 헷갈렸거나 완벽히 모르는 지문 이것들만 남을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볼 때 마찬가지 읽어보면은 헷갈렸던 게 아는 거다 지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핵지총이든 기출천재든 원래 있는 내용을 줄이면서 점점점 줄이면서 공부해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줄이기 위해서 기본서 내용을 보고 수업을 듣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더 요거보다 고차원적인 복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매 수업 때마다
특정 파트가 끝나면은 앞에 부분을 제가 갈무리해줘. 갈무리. 뭐 유창하게 갈무리인데 그냥 흔히 얘기하는 게 백지복습. 제가 목차를 쭉 쓰면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있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빈 연습장 하나 꺼내가지고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뭐 오늘 내가 뭐 수사 파트 중에서 체포를 배웠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기본서 읽어보고 지문 풀고 지문에 대해 정리를 했죠. 그러면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뭐 그날 저녁이나 아니면 그날 그 다음날 아침에 여백지를 꺼내가지고 그러면은 체포를 해가지고 체포는 1번 영장 체포가 있고 두 번째 긴급 체포가 있고 세 번째 현행범 체포가 있고 두 번째 영장 체포 요건이 어떻게 되고 효과는 어떻게 되고 마찬가지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전체 내용 한번 써보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면은 앞에서 복습한 내용들이 기억에 좀 더 오래 갈 겁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복습 도구 활용인데 마인드맵 만드는 건 여러분한테 지금 뭐 시기상조고 여러분들이 할 거는 그냥 디지털 도구 같은 걸 활용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영어 단어 잘 만들듯이 만들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수업 때 지금 온라인도 마찬가지고 신청하면 제가 열어드린다고 했죠. 일정 기간. 요게 이제 맞추다 앱인데 자, 지금 제 교재 기준한다면 뭐 기출 1200제 다음에 핵지총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 요 교재들이 맞추다 앱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들 활용해가지고 그냥 이걸 뭐 시간 굳이 내서 보는 게 아니고 요거는 뭐 밥 먹을 때나 화장실 갈 때 아니면 교통을 통해서 이동할 때 그때 그냥 짬짬이 5분 10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알차게 활용되기 때문에 뭐 남들보다는 좀 더 쌓이게 되면은 당연히 뭐 실제 시험에는 도움이 되는 내용들일 겁니다. 짧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뭐 이 정도에서 복습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파트 이쪽입니다. 특히 시간이라든가 중간에 막힐 때 방법론, 그죠? 그리고 교재 읽을 때 기본서 보고 문제 풀 때 문제 푸는 방법론,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